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재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국민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공작의 대상으로 삼으며 짓밟고 헐뜯었던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국가폭력을 사후에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당은 그러면서 이제와 너희들이 집권했을 때에는 안 그랬냐라고 반박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꾸할 가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곱씹을 가치는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나 다 했던 일이니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자기들이 집권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할 이야기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따라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치는 수준 낮기로 다 똑같고 정치인은 나쁘기로 다 똑같다는 양비론으로 먹고 사는 정치. 이 정치는 비루하기로 다 똑같은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스스로 못 깨닫는다면 자유당에 대한 국민의 확실한 심판만이 답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를 위한 영화 시사회 이벤트입니다. 판자촌의 예수라 불렸던 고 정의로 신부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내 친구 정의로의 시사회입니다. 오는 25일 다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는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입니다. 시사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선착순 5분께 시사회권 2매를 선물해 드립니다. 한국 빈민들의 곁을 지켰던 고 정의로 신부의 삶과 철학을 전하는 영화 내 친구 정의로, 영화 배급사 시네마달과 함께하는 시사회 이벤트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25일 다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는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입니다. 자, 이제 김보영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기륭전자 노동자 10명의 임금 약 3억 원을 체불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이 임금 체불 혐의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해놓고도 업무를 주지 않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동열 전 회장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는데요. 의견 수렴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보관 중이던 찬반 의견서 100박스를 살폈습니다. 무더기로 제출된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들은 가짜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부 찬성 의견서에는 친일파 이완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통화사업부 협정이 결국 종료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협정 만기일인 지난 화요일까지 실무 협의를 벌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총력전을 폈지만 결국 만기 연장 협상에 실패한 것입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이번 조치가 사드 보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수뇌부가 사드 보복 입장을 강력히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이 보수세력 대결집을 위한 보수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보수대통합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바른정당의 독자 생존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꾸 남의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보수대통합추진위원회 모임에는 바른정당 의원 4명이 참석했는데요. 보수대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경찰 헌장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부정부패를 제보했던 경찰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매달 상납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등 불법 영업을 묵인해준 사실을 세상에 알린 용기의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삶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사회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팬들은 많은데 실속이 없습니다. 우리 김프로가 서울을 떠나서 용인으로 이사했어요. 집 팔아서. 너 왜 SBS 그만뒀어? 응? 뭐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런 정도의 시련은 견뎌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이사한 것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장으로 간 것 같으니까요. 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어?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이상호 MBC 해직 기자, 이 양반이 MBC 그만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자기가 MBC에 복직을 했지만, 신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게다가 또,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마련할 요량, 또 김광석 이야기를 자유롭게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야, 국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MBC, 물론 월급을 더 주는 SBS도 있습니다만은, MBC를 그만둔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상호나 김프로나 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영화가 도대체 어떤 마력이 있기에 이들이 인생을 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포장을 해주시면 좀 그렇고요. 그냥 나이 40까지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그만둔 거라. 그래요? 방종이구나, 네. 탈선. 그렇죠.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라서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해주시면 부담스럽고요.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뭐 하루 종일 이제 막 이사를 하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좀 그러긴 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사한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더라고. 나는 어렵게 노력을 해서 집 한 채 간신히 구했는데, 김프로는 망해서 온 곳이 우리 동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본인은 자가하시고, 저는 전세니까 같은 급에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급이 좀 떨어지는구나. 농담입니다. 농담. 예, 다 아시죠? 예, 우리 또 완전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뭐 주거지를 완전히 뭐 용인으로 옮긴 건 아니고, 전세 기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짐을 좀 이렇게 맡겨두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온 거거든요. 뭐 거주는 계속 서울에서 하고 일을 뭐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마침 간 곳이 또 우리 돼지엄마가 계신 곳이어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짐이 오는 곳이다. 그렇죠. 저희 짐이 갑니다. 그 동네에 나는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 자가잖아, 당신은. 이 사람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김프로 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광고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김프로 인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놀랐어요, 제가. 예. 그 지갑 좀 여시고요. 김프로 쇼를 유료로 전환하면 어때요? 글쎄요,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예. 유료로 전환해서 완전히 망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것 같아가지고 무료로 들어주시는 분들 이렇게 간당간당한데 그거를 유료로 바꾸는 건 엄두를 낼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실 때까지 하다가 어렵다 그럼 뭐 깔끔히 접으면 됩니다. 접어야지. 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사를 하느라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의 입장이 서로 이제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기가 이제 10월 16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금년간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재판부가 이제 이번 주 말까지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또 우리 김프로의 예측이 나와야죠. 저는 연장 한 달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1980년대에 있었던 판례를 예로 들면서 맨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라는 게 이제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면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으로 6개월을 썼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고령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예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범죄 사실에서 기소가 될 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재판에 넘길 때 혐의가 일부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구속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가 1986년인가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밝힌 거는. 예, 제가 그 사법고시를 꿈꿔본 적도 없지만 그런 법의 문외한이 보기에도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렵사리 그거를 찾았을 텐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판사는 어쨌든 내용을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 이게 혹시 저대로라면 판례를 뒤집을 만한 얘기여야 하니까 구속영장이 혹시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을 구치소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놓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예. 범죄 혐의가 중대한가,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가,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 싶으면 구속을 하는 거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이 세 가지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싶으면 구속을 하지 않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롯데와 SK의 뇌물수수 혐의가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소 단계에서 그 뇌물을 요구했던 것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구속영장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요걸로 해서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반박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이제 고민을 하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싶기는 하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구속영장이라는 거를 발부하는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요건에 보면 범죄 혐의는 일단 중하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뭐 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자들이 이제 앞에 가서 진을 치기도 할 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고 밀항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하지만 명백하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붙잡혀 있는 와중에도 재판 진행을 굉장히 더디게, 뭐 발가락이 다치기도 하시고, 뭐 허리가 아프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증인으로 막 신청을 하고, 그래서 뭐 질질 끌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면 여러 가지로 정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에서 보여왔던 태도, 그리고 범죄 혐의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시 한번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주 이변이 없는 한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났어요? 아니, 박근혜 조윤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돗자리를 깔으라 그래가지고. 예.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의원인 시절에 유민 아버지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단식을 했었잖아요. 그때 뭔가 세월호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여론으로 조성이 되면 정부 여당에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어떻게든지 세월호 관련해서는 보도도 하지 말고 뭔가 이슈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게 청와대의 아주 강력한 의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지시를 했었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자살 방조,
라는 혐의를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예. 폐륜 내지는 뭔가 부도덕함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물타기 하는 전략을 또 한 번 사용을 이제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는데 그 와중에 조윤선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동조해가지고 뭔가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 딱 그렇게 해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예.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일 때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자살 방조 비난 여론을 조성하라 이런 지시를 한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예. 문재인 끌어내리기, 뭐 죽음의 정치, 뭐 이런 걸로 이제 뭔가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물을 타라라는 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회의에서 내려와가지고 행정관들 회의할 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윤선 수석이 지시했다 이런 이제 메모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메모를 누가 공개했느냐? 뭐 검찰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찾아낸 것도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구속 만기가 이제 다가왔으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법적으로 판례적으로 맞는 일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허덕거리는 거예요. 재판이 끝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8개 혐의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좀 받아내야 여론을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불리하고 1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무죄를 받아낸다면 네. 그러면 그거를 부각해서 무죄가 나왔다더라 라는 여론으로 뭔가 연세가 드셨거나 이슈를 민감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하기 위한 예. 수법을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때가 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조윤선 장관이나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 무죄 판결 받았던 것도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수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각별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몰차게 내침을 당한 조윤선 전 장관의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좀 다급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조윤선과 박근혜가 공동 운명체가 아니다. 이익이 달라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윤선보다 윗선인 박근혜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도 좀 쉽지 않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의 전략을 변호인이 재가를 받아가지고 했던 것일 테니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2심 판결이 뒤집어져가지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할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 더 큰 것이 막 터져나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면 표현이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둘 다 망하는 뭐 이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까지는 최순실하고 박근혜의 이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그냥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같이 뭔가를 가고 이러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내 윗선은 최순실이었다. 나는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됩니까? 너 같으면 해주겠니? 이거 뭐라도 기댈 언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하다가 자꾸 웃으시고 뭐 다른 생각하시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 쓰다가 걸려서 혼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이렇다고 보기는 사실 한참 넘어갔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적용된 혐의들이 인정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중형을 받게 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기는 하지만 아주 극렬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에 이용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대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뭐 국민의 한 70-80% 이상은 이미 박근혜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를 다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큰 지장은 없을 텐데 그 이제 극렬하게 남아있는 몇몇 지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치 세력을 넓혀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장난질을 하면서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적어도 물타기 내지는 뭔가 이슈 흐리기 뭐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발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박근혜는 구속영장이 재집행된다. 이런 쪽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도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틀리면 하차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하차하면 안 되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의 정치.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방금 했던 멘트 다 편집해버릴게. 아니, 남한산성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남한산성을 보면서 이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하는 김프로의 모양새가 이 남한산성의 가만히와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우면 덮었다가 발 시려면 깔았다가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가 되는구나. 아니, 말이란 생각 안 해봤어, 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말한테 먹히겠죠. 토사마팽. 예, 토사마팽.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할 것 같습니다. 아니, 통합이라고? 바른정당에서 누가 자유당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어? 대표적으로 누구? 그게 바로 접니다. 너? 그렇습니다. 아니, 갈라져 나간 지 1년도 안 돼서 통합한다고? 언제 우리가 다시 안 뭉치는 거 보셨습니까? 보수는 뭉쳐서 흥하지. 자유당 하더니 제멋대로 하는 자유당이었구만.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건만. 너 같은 쓰레기를 받아준다고? 응? 자유당에서 누가 그런 꿍꿍이를 펼쳤어? 누구라니요? 자유당 대표 홍준표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준표가 다다음 주 미국 가는데 그 전에 각하를 출당시킨다고 합니다. 출당? 나를? 저희가 자유당하고 합치는데 각하를 도려내야 합당 명분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한 잔씩 하면서 도원 결의했습니다. 어젯밤엔 너무 마셨나? 그럴 때는 술친굼이 있잖아. 그런가요? 군뱅이로 만들고 꿀로 버무린 그 술친굼 죽여준다고 하대요. 숙취를 죽여준다고요.
술이 확 깬다고 하는데 속도 마치 고요한 호수같이 잠잠해지고. 술친금. 내 박스를 사면 한 박스는 공짜야. 1599-9067 1599-9067 검색창에서 술친금. 센 척하지 말고 술친금. 가만히 있자. 지금 내가 무슨 정신이지? 통합한다고 해서 이 미친 새끼들이, 그니까 나를 도려내는 걸로 해서 협잡하겠다 이거지? 협잡이라 각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조카 이 씹새끼들아, 내가 출당당하나 봐라. 너 그렇게 버티시면 김용민이처럼 제명되실 수도 있을 텐데. 야, 내가 김용민하고 한 묶음이 된다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 감옥에서나마 축하해 주십시오. 저희가 석방 결의안은 내드리겠습니다. 니 조시다 이 씨발 새끼들아. 야, 나 출당시켜봐. 그러면 태극기가 시청을 덮을 거라고. 카카, 아직도 그렇게 시위대를 동원할 돈이 있습니까? 얼마를 줘야 그 정도 동원합니까? 그 태극기 부대들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하더라.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윤정훈의 녹취를 깐 나는 꼼수다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꼼수의 주진우는 전주 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이름은 무엇일까요? 후배 중에 김프로도 있더군요. 카카, 아십니까? 알지? 1번 열혈고등학교, 2번 돌마고등학교, 3번 전일고등학교, 4번 상문고등학교, 5번 곡괭이고등학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전라도청이 전라남도 어느 군에 위치해 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무안군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정치 유머집 이니와 수기를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시간의 물레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금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파파11님, 이명박근혜 정권의 치졸함에 몸서리가 쳐지네요. 국정원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구름신발님, 정선태 선생님의 책 속의 코너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지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합주기의 2였는데요. 당첨자 러브FM 103.5님, 끝말잇기는 이명박을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트럼프라면 한중 통화 스와프도 연장이 무산됐고요. 또 이런저런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 또 자기 나라 무기를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기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해서라도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에게 좀 더 이익이 가도록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받아먹네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가 잘못된 게 김용민 PD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미국은 지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됐겠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눈은 천리안이십니다. 진짜.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도 FTA 이야기를 다시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좀 감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한국, 미국 경제계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고요. 현행 한미 FTA를 굳건히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전경련이 같고 미국에는 미국 상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체인버 오브 커머스, USCC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곳이고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워싱턴 미국 상의회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모여서요. 제29차 한미 재개회의 총회를 열었다고 해요.
국내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한미 경제계가 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협정이 없었다면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양국의 무역 투자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됐다. 협정을 파기하면 두 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기사에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국내 뉴스를 보니까 정작 이제 미국 쪽에서는 참가자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보도가 안 되고 우리나라 쪽에서 한 얘기만 쭉 보도가 돼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미국 쪽 사람들이요. 참가자들 몇몇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 마이런 브릴리언트라고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 참가를 했고, 예.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 사람은 공화당 의원인데 참석을 했고요. 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요. 이 사람은 지금 보잉에서 국제 담당 부사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를 대표하는 데시리 그린이라는 프루덴셜 부회장도 참가를 했고요. 예. 몇몇은 상당히 비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안타깝게도 영어로 된 기사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조금 뭐 틀리거나 서툰 구석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위 수석 부회장이 7월 달에 미국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트럼프 do no harm to Korea US trade dea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미 FTA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의 재계뿐 아니고 미국의 재계도 현행 한미 FTA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보면 이 브릴리언트 수석 부회장의 이야기는 트럼프가 지금 반복해서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를 없애는 거래라고 막 맹비난을 하는데 이건 사실과 맞지 않는 비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코러스라고 불러요. 코리아 US 이렇게 붙여서 코러스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말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코러스 FTA에 대해서 어떻게 단언을 하냐면 이 영어가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In our view, major revisions of the agreement are not necessa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한미 FTA의 주요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정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요. 예. 또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래서 브릴리언트 부회장의 주장이 뭐냐면 실제로 몇 년 동안 한국 전체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액수가 20%가량 줄었는데 미국이 한국에 팔아치운 수출액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 덕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물건 잘 팔아먹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인터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6월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 미국 재계가 얼마나 트럼프가 뭐 FTA를 재개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한 인터뷰 대목이 이래요. 코러스를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우리 미국 제품 수출이 불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미 FTA가 개정이 되면 무역 경쟁자들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make no mista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예. 그러면 한 발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상위 부의장 인터뷰였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상위의 정식 입장이 뭐냐?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9월 5일에요. 홈페이지에 미국 상위가 공식 성명을 띄웁니다. 토마스 도노휴 상위 회장 명의의 성명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하라는 것을 매우 강력한 어조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단 한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엄청난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건 어조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반대를 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예. 이걸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린 존나게 반대한다. 혹은 죽어도 반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아이, 선배님, 그 존나기가 뭡니까?
그런가요? 좆도. 예, 그러면 우리는 좆도 받는다, 뭐 이런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표준어를 쓰셔야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미 FTA가 잘못되면 단 한 개의 일자리도 더 안 생긴다. 싱글 아메리칸 잡도 안 생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어조입니다. 자, 이까지 보면 미국 재계가 지금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이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 제일 벌벌 떠는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 자본가들이에요. 한국 재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큰 교역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큰 엄청난 교역국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요. 한국이 6번째로 큰 교역국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나라에다 대고 대통령이 FTA 때려칠 수도 있어 이렇게 지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FTA가 깨지면은요. 월가하고 미국 자본은 똥줄이 타는 겁니다. 6위 교역국이 먼저 깨지고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10대 무역국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따라서 FTA가 날아가면 미국 월가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36년 동안 갈고 닦은 전 세계적 착취 구조를 미국 손으로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의 최대 기업 로비단체가 미국 상위가 강력한 어조로 현재 한미 FTA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FTA가 좋으니까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FTA라는 건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개정하자는데 한국과 미국의 자본이 지금 일치된 목소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트럼프라는 깡패가 우리를 지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혔는데 저는 우리가 미국의 이 분열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FTA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미국 지배계급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협정 개정에 대한 전망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쓸 카드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될 때 그래? 그럼 한미 FTA 폐기하자고. 오케이.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지킨 게임에서 우리가 손을 뒤로 묶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재계도 그 말에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정부가 이번 그 개정 협상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게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검색으로 읽은 영문으로 나온 미국 재계의 입장을 쭉 훑어보면 지금 제일 쫄고 있는 쪽은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미국 재계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얼마나 FTA 박살날까봐 쫄았으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FTA 개정에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여론의 분열로 트럼프의 저 미치광이 전략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안 좋은 협상 태도로는 제 생각에 황급히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조금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전히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어제 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에 이제 통상 분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기 소속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희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일상적인 답변이었는데 산자부 답변 중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구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 이렇게 산자부가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폐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자부의 답변이 실질적인 우리 카드가 되느냐,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느냐 아니냐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좀 공공연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블러핑의 충돌을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협상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카터하고 레이건 시절에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협상 자문을 맡았던 허브 코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를 3가지를 꼽습니다. 힘, 시간, 정보 3가지예요. 근데 이 셋 중에 힘에서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밀리죠.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시간하고 정보죠. 근데 이때 정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코엔의 설명이 이래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한 패, 정보를 최대한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모른다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라도 숨겨야 협상을 대등하게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미국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보기에 헷갈려야 돼요. 야, 쟤들이 지금 진짜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는 건가? 이걸 헷갈리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냉정히 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 폐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다라는 말은 우리 패를 숨기는 제일 중요한 전술이 될 수 있죠. 예.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봤던 경제협상 중에서 역사상 제일 멍청했던 협상은 2008년에 이명박이 미국이랑 했던 그 소고기 협상이었습니다. 네. 이때 이명박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부시를 만나가지고 골프를 치고요. 이러면서 막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했던 게 한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양국 정상이 프라이빗 디너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시하고 이명박이 골프도 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미국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네 분께서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저녁 메뉴로 쇠고기 스테이크를 대접해드리겠다. 다만 걱정이 많으실 테니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당연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살짝 한번 찔러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양국에서 지금 소고기 협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소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은 생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요게 이제 30개월 이상짜리가 광우병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진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어떻게 찔렀냐면 소고기 드시죠, 우리 거. 그런데 우리가 심하게는 안 할게요. 30개월 미만으로 할 테니까 드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좀 닥치고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냥 주는 음식이라도 잘 받아먹고 오면 되는데, 이명박이 굳이 미국에 제안을 뿌리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소고기를 왜 30개월 미만으로 먹느냐? 스테이크는 32개월 된 소고기로 먹자. 그것도 몬타나산으로 먹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몬테나라는 곳이 쇠고기 시장 개방의 압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이 약간 건드리면서 그래도 비율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먼저 미국 형님이 왜 우리 비율을 맞추십니까? 우리가 형님 비율을 맞춰드려야죠. 하고 그냥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서로 32개월 몬테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요. 테이블에 앉을 때는 블러핑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한국 대통령인데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여기서 먹겠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버텨야 정상인데 그래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MB 또라이는 협상의 히읗자도 모르고 지가 먼저 32개월짜리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측팔짝 뛰었었던 거죠. 그때는요. 예. 또 한 가지요. 이번에 산자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까요.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통해서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산자부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쉽지는 않겠죠. 그럼 뭐 5만 100가정명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산자부가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수렴하고 다 조율하고 뭐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한다는 명목이건 뭐건 그걸 통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시간을 벌면 벌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똥줄이 타는 건 미국 월가에 드릴 겁니다. 시간이 저쪽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것을 산자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이야기를 또 해서 그런데 당시 쇠고기 협상을 할 때도 시간은 진짜 한국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시는 FTA에 당시 반대하던 민주당이 장악했던 의회를 설득해야 됐고요. 예. 2008년이면 부시에게 남은 임기가 7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점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이명박이 저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빨리 하셔야죠 이러면서 굴복을 하고 들어가 버리니 협상 자체가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재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공포를 감안하면 시간은 우리 편일 겁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정부가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건 뭐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도 충분히 천천히 시간을 갖고 테이블에 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우리 정부에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주 중요한 협상이어서 한국 정부가 부디 현명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정말 그 진정한 소망을 담아서요. 오늘은 미국 재계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한미 FTA 재협상 반대입니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식으로건요? 하여간 우리 협상단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이거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당신들 이득을 더 챙겨줄 수 있는 재협상이든 폐기든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요구는 무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부가 협상을 하거나 시간을 끌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더 쥐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미국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또라이 이 짓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를 하나 더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저는 사실 그 트럼프의 말만 들으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한미 FTA가 한국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준 그런 협정인 줄 알겠어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네, 미국 재계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재계는 지금 FTA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한국의 이익이 됐느니 미국의 이익이 됐느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미 양국의 자본의 이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실상 정치 사찰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 손모 씨에 대해 수사당국이 통신조회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공방이 없도록 잘 설명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하루 만에 육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은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국방부는 모 사단장의 비위 사실을 수사하다 수행비서 손모 씨와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밝히며 사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역시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피내사자인 공무원의 통화 내역에 나온 사람들을 조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손모 씨였고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은 내사를 벌인 범죄와 수행비서 손씨는 관련성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반박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한국당을 궁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비서 손모 씨에 대한 통신조회 요청은 모두 6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4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사찰 의혹 제기는 국정감사를 앞둔 일종의 기선 제압용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한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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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합니다. 또한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6도, 전주와 강주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 차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영동과 전남, 남해안 그리고 영남 지방에서는 5에서 40mm, 영서 남부와 충청 그리고 호남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왜 칭찬 안 하고 가요? 날마다 칭찬하면은 거짓말로 비춰질 것 같아서 좀 아껴두려고 합니다. 진짜? 예.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AS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AS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김 PD가 갑작스럽게 질문한 게 있어요. 예. 병자호란을 문학적으로 형성한 게 있느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고전문학 공부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자호란,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합쳐서 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양난 이후에 문학의 판도가 많이 바뀐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굴욕들을 넘어서기 위한 문학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경업전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전할 때. 그리고 뭐 박시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실적인 기술의 허구를 덧붙이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오해가 있을까봐 짧게 AS 해드렸습니다. 예. 박시전 하니까 그 박씨가 누군가 또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박씨들도 많이 있죠. 스토리가 많은 박씨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잠시 누군가 했는데요.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뭐 오랜 세월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박씨도 아주 훌륭한 문학적 소재가 될 줄 압니다. 호러와 서스펜스를 곁들인 그런 문학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설가들은 정말 삼라만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능력이 특출나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수시로 뭐 소설 쓰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무척 죄스럽습니다. 요즘 안 하시대요? 예, 만화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또 만화가들을 또 비하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정말 좋은 소설들 읽다 보면은 뭐랄까요, 삶의 환희 그리고 이 지적인 충만감 그걸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해서 오늘은 추석 전에 제가 약속드렸던 제발트의 소설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제발트의 소설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영혼도 깊어지고 또 내면은 더욱 풍성해질 줄 압니다. 제발트는 독일의 작가인데요. 주로 영국에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으로는 현기증, 감정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들, 그리고 아우스터리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성의 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제발트는 사라진 것, 또는 쓰러져 가는 것, 또는 버림받은 것, 이른바 아웃사이더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깊은 시선을 주면서 거기에서 기억들을 하나하나 길어 올립니다. 예. 정말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뭐 우리 김 PD도 일에만 치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밑줄도 긋고 또 포스트잇도 붙이고 하는데 제발트의 작품을 읽을 때면은 모든 페이지에 모든 단락에 밑줄 긋고 싶어요. 예. 그리고 곳곳에 알록달록 거기에 포스트잇을 다 붙이곤 하는데 정말 한 줄 한 줄이 명문장이고요.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사색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번역자인 이재영 선생의 번역도 정말 탁월합니다. 우선 그 토성의 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발트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이재영 선생이
책의 옴기니의 후기에 아주 명료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파괴된 채 잊혀져가는 것들을 복원해내고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그가 소설에서 해내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런 그의 시선은 비단 유대인이나 노예화한 민족들, 제국주의 희생자들, 문명의 흐름에서 빗겨난 삶을 살아간 아웃사이더들 등의 인간 집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갑작스런 병의 확산으로 파괴된 느릅나무 숲, 버려진 공장들, 몰락하는 도시들, 대규모의 공업적인 규모로 살해된 청어들과 누에들, 나아가 사라지고 잊혀진 과거의 텍스트들까지 아우르고 있어 가히 파괴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짤막하지만 정확하게 제발티의 문학 세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파괴된 것들, 잊혀진 것들, 그리고 주요 흐름에서 빗겨난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그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타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토성의 고리를 볼 텐데요. 토성의 고리 하면은 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토성의 고리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그 사진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토성의 고리라는 게 토성의 중심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행성에 부딪혀서 파괴된 물질들이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은 이게 주요 물질들이 물이라고 합니다. 광물질을 포함한 이 물들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심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죠. 아웃사이더적인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파괴의 잔해들이기도 하죠. 그것들이 빚어내는 그 무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발트가 제목을 토성의 고리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에서는 포착되지 않지만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다 깊은 사연들,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 기억들을 우리가 재구성해내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고리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대단히 시적이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전체가 하나의 그런 토성의 고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발티 소설은 줄거리를 딱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소설은 영국의 동부지방, 노퍽주와 서퍽주라 그러는데 네. 동부지방을 여행하면서 이 여행도 그냥 화려한 도시 이런 곳이 아니고요. 샛길이나 미로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폐허 같은 것들, 그리고 쓸쓸한 해변들 이런 것들을 쭉 가면서 거기에 새겨진 사연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냅니다. 그건 뭐 동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의 유대인 학살의 흔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봤던 단편 다큐멘터리에서 발견한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웃사이더적인 존재들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연들을 이렇게 길어 올리면서 하나의 무늬들을 빚어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귀한 음식을 먹을 때는 아껴 먹고 싶어지잖아요. 예. 빨리 사라지면은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김 PD야 뭐 이렇게 먹을 것 두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귀한 음식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하나하나 이 아끼면서 이렇게 음미하고 싶어지는데 이 제발티의 소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해변을 만납니다. 이 해변을 보니까 낚시를 하는지 텐트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 텐트를 보면서 또 상념에 젖습니다. 상념 젖으면서 이 낚시 얘기가 또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낚시하면 또 물고기가 또 연상되겠죠. 예. 물고기 연상하면서 청어의 역사까지 갑니다. 청어잡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인간이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청어의 그림을 놓고서 또 쭉 설명해 갑니다. 이 소설의 특징이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사진과 그림들, 이런 쪽지들, 이런 것들이 바로 텍스트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나가는데요. 이 청어에 관해서 얘기하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독특한 생리학적 조직적 대개 청어는 고등동물이 죽을 때 느끼는 몸과 영혼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청어의 감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청어의 골격이 200개가 넘는 다양하고 지극히 복잡하게 구성된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뿐이다. 외모에서는 힘 좋은 꼬리 지느러미와 폭이 좁은 머리, 약간 돌출된 아래턱, 밝은 은빛 홍채 위에 검은 동공이 떠있는 커다란 눈이 눈에 띈다. 네,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이런 청어의 사체를 떠올리면서 우리 인간들이 물고기 한 마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 물고기 한 마리의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고통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나치에 의해서 대량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고통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요.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제발트의 기억의 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행하다 보면은 여러 장소들을 만나고 여러 사물들을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기억 속에서 쭉 길어 올려내는 제발트 능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딘가 길을 쭉 가다가 돼지를 만납니다. 이 돼지 엄마여서 제가 고른 부분인데 우리가 돼지하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이를 쭉 그려내면서 김PD 잘 아실 텐데 마가복음, 이 마르코복음 보면은 예수께서 광인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악령들에게 풀밭에 있는 돼지무리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돼지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얘기하면서 돼지에 대한 묘사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나는 울타리를 넘어 꼼짝도 않고 잠에 빠진 육중한 돼지에게 다가갔다. 내가 몸을 숙여 쳐다본 돼지는 밝은 빛의 속눈썹으로 둘러싸인 작은 눈을 천천히 뜨더니 의아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내가 먼지로 뒤덮인 등을 쓰다듬자 돼지는 낯선 느낌 몸을 떨었고 이어서 코 윗부분과 얼굴을 쓰다듬고 귀 뒤쪽의 움푹한 부분을 어루만지자 이윽고 끝없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내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돼지는 지극한 복종심을 보여주듯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한동안 전기철조망과 절벽 가장자리 사이에 풀밭에 앉아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철망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돼지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우리는 이런 돼지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인간의 생명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착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언젠가 그 돼지를 사육하는, 집단 사육하는 장면들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돼지를 하나의 먹을거리로만, 상품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돼지를 모독하는 순간 그 모독은 바로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발트는 아주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려내 보입니다. 이쯤 되면은 뭐 이 책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경 설명하면서 다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려면은 이현배 코너도 없애야 되고 김프로도 없애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아량을 베풀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독서의 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품이 넓죠, 이런 거 보면은. 아유, 그럼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네.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사우스월드라는 곳에 도착해서 또 뭐 여관이든 호텔 같은 데 머문 것 같아요. 여기서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트의 능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스탕달이나 피츠제럴드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인류의 소중한 지적 자산들을 간직한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역죄로 처형당한 로저 케이스먼트 같은 사람입니다. 예. 1916년 런던 감옥에서 반역죄로 처형당했다고 하는데요. 처형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동성애자라는 이유기도 했지만은 콩고에 파견된 모양인데 콩고에서 그 식민지 악랄함들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셉 콜레드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는데 저는 토성의 고려 5장 읽으면서 5장도 좋고 9장도 좋지만은 이 5장 읽으면서 이 사람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제국주의에 저항한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제발트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콩고, 또 벨기에 식민지도 했죠. 콩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취의 도구는 콩고 상업 주식회사와 같은 무역회사들인데 이 회사가 오래지 않아 획득한 전설적인 이득은 모두 주주와 콩고에서 활동한 모든 유럽인에 의해 승인된 강제노동체계와 노예체계에 바탕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건물들이 거창해져가는 벨기에 왕국의 수도를 검은 시신더미 위에 솟아오른 묘비처럼 느낀다. 거리 행인들도 그의 눈에는 저마다 콩고의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벨기에든 어디든 이 식민지를 운영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수도나 도시를 가면은 정말 화려한 그리고 아주 튼튼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들을 보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로저 케이스먼트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이 작가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야말로 바로 검은 시신더미 위에 솟아오른 묘비 같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건물들 사이를 지나는 행인들도 작가가 보기에는 그 식민지 콩고의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게 기억의 힘이라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생명에서부터 파괴된 자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식민지를 경영했던 제국주의의 야만성까지를 기억을 통해서 조각들을 다 이게 끌어올리면서 하나의 파편들이 빚어내는 하나의 기억의 무늬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기억의 미학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이냐 허구냐라는 말들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허구적 사실이라고 명명해요. 이거 허구처럼 보이지만은 또는 사실이고 또 사실처럼 보이지만은 허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문학적 상상력을 강타할 하나의 시금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마지막 한 문장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앞에서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적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가 그런 편견 속에서 소수자로서 살아야 했던 고통들이 있었겠죠. 예. 이런 소수자의 힘을 얘기하는데 그 구절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케이스먼트의 동성애가 그에게 사회 계급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과 착취, 노예화와 불구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소수자, 아웃사이더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주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아웃사이더로 또는 편견의 대상으로 내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수많은 편견들 넘어서서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말을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회 계급과 인종의 벽을 넘어서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과 착취, 노예와 불구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피력할 수 있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동성애자로서 겪는 아웃사이더로서 고통이 콩고 식민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콩고를 착취하고 억압한 제국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로 다시 벼려졌던 것이죠. 예. 이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반역죄로 다스려도 싸겠죠. 이게 바로 잊혀진 인물들을 우리에게 다시 소환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에너지, 지적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제발트가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형을 당한 해가 1916년이니까 작년이 딱 100년이었군요. 네, 그렇네요. 네. 대영 제국에 충직한 공복이었는데 훈장과 자귀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가의 배신자가 돼서 반역죄로 비참한 최후를 만났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외교관으로 식민지에 파견된 거죠. 거기서 실상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야말로 제국주의의 죄악이 정말 펼쳐지는 지옥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 지옥도를 만들어낸 제국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고민했던 거죠. 예.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면 반역이 되는군요. 뭐 늘 그래왔죠. 예. 대영 제국답습니다. 그 무지막지함이 오늘 우리의 그 민낯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관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6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위기라고 떠든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긴요. 저 안철수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에 들어가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에 말린 겁니다. 당신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미친 걸 왜 제가 사과하지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쳤는데 왜 안 대표님께 사과하지요? 제가 트럼프랑 와튼 스쿨 동문 아닙니까? 저에게 사과하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 미치광이 전략은 와튼 스쿨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됐나 보지요? 정규교육 과정. 정규교육 과정. 정신 차리십시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서울대에서도 당신의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서울 공대생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지성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하하, 제 후배들 역시 똑똑합니다. 서울대 후배들 건강을 위해서 정성농장 홍삼을 선물해 줘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삼의 달인인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은 아들, 부자가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 정열을 다해 만든 정성농장 홍삼, 한번 이용한 분들은 또 이용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정신으로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 이어받았습니다. 자, 대통령님 순서입니다. 자, 정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이면은 정성농장 홍삼은 아니고요. 이 정신, 신문을 보니까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의당 가서 강연한다고 하는데요. 두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호, 바른정당에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사실 강연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을 국민의당에 봉헌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작, 그 장남이 아니라 아버지인 남경필이 그 직접 마약한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당하고 친하게 지내는 놈들 보수정당에서 허적을 파버려야 합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진 의원들이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데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적이라고 했습니까? 적자생존. 정치판은 적자생존입니다. 누가 바른정당을 먹을지 두고 봅시다. 저는 대북 특사로 넘어가서 북한도 먹을 것입니다. 그 적자생존, 전패, 내 수행비스 핸드폰을 수사기관에서 통신 조회한 거 알고 있죠? 안 대표 통화기록도 까보면 국민의당은 전패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혹시 MB랑 통화한 거 없어요? 한번 공개해 보세요. 이 새끼야! MB가 그렇게 한가한 분인 줄 알아? 너무 바빠서 국정원 보고도 못 받았다고! 혹시 그 기무사에서 테니스 치느라 바빴던 것은 아닐까요? 네, 하여간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존피해의 피해로 시작하는 단어. 자,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23번째입니다. (1988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노무현은 부산 동구를 지역구로 선택한다. 당선되기 수월한 지역을 고르라는 김영삼 총재님의 호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를 선택했습니다. 부산 동구는 전두환 정권의 실세, 허삼수의 지역구였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제5공화국 독재의 상징적인 인물 허삼수와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무현의 대결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요. 그 인쇄물 맡기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약금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은행에다가 내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돈 나올 거니까 인쇄물은 내일 맡깁시다. 당에서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당에서 돈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변호사님, 후보님, 예. 선거 포스터 사진 말입니다. 최 작가님께서 찍어주신답니다. 그래요? 예. 동구에 있는 달동네 판자촌을 배경으로 찍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시간 정하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바로 찍지 뭐. 예. 최 작가님은 내도 존경하는 분이니. 아이 뭐야? 야, 너희들이 어쩐 일이고? 국회의원 나간다면서? 동물에 연락 받았나? 그래 임마. 진작에 얘기 좀 하지. 와, 이 새끼 간도 크다. 돈도 없는 놈이 뭐로 선거 치려고? 돈 없는 선거 치를 끼다. 그게 내 방식이다. 너는 돈 없어도 그 운동원들 밥은 모여야 될 거 아이가? 자, 앉아봐라. 야, 이거 선거 사무실 갔다. 자, 우리 동문들이 돈을 좀 모았다. 선거법 안에서 지원을 할 거니까 도움이 될 기다. 고맙다. 부산상구 출신 변호사야. 부산상구 출신 국회의원 한 만들어봐야 안 되겠나 했더만. 아들이 여자서 한두 푼씩 걷어주더라. 진짜 고맙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고? 허삼수 쪽에서 뭘 어쨌다고? 아니요, 허삼수 후보 선거 캠프에 주먹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주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꺼나보는데, 겁이 나갖고, 동네 진입 좀 못했어요. 뭐야? 정말로. 뭔 일 났는갑다. 한번 가봐라. 그래. 미안. 무슨 일입니까? 범일동 아니습니까? 범일동하고 초량동. 그 길은 운동원들이 아예 팔도 못 붙였다는데, 예. 와요? 허삼수 캠프 쪽에 주먹이 많다 않갑니까? 그쪽 캠프에서 협박이라도 합니까? 예. 이런 새끼들이 몰려다니면서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완전히 뼈를 추리버리겠다고. 그 사람들 허삼수 캠프 쪽 사람들 맞습니까? 그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를 어째 확인합니까? 잘못 말붙이가 한 대 맞으면 골록하게 생겼다던데, 예. 어쩝니까?
이러다 아예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면. 저기, 일합시다. 내가 허삼수 후보 선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가 단판을 짓는 걸로. 후보님,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굳이 가실라카 뭐. 우리 운동원들 중에 대학에서 유도 전공한 친구들 좀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혼자 갑니다. 연락 좀 해주세요. 노무현이 허삼수 후보를 좀 만나자 한다고. 부산시 동구 허삼수 후보의 사무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후보님, 진짜 왔는데요. 노무현 변호사, 나 허삼수입니다. 이리 앉으시다. 예. 노무현과 허삼수가 마주 앉았다.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무현과 맞붙게 된 이 인물 허삼수. 육사 17기로 한화회 출신이다.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의 최측근 인사 중 한 사람으로 허화평, 허문도와 함께 쓰리허로 불렸던 실세 중의 실세였다. 12.6 이후 김재규 일파를 체포 검거하는 데 참여했으며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체포하는 등 12.12 군사반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굳이 날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까? 후보님 캠프에 주목들이 많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만. 주목들이 많다 하는 소문이 있고요. 실제로 제 캠프에 있는 동지들이 겁먹을 일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금시초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어도 사실입니다. 아이씨, 남의 캠프에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깽판 치러 왔어?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요. 저는 후보님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 사람 진짜 맹랑하네. 가만히 있어보라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는 거 나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후보님 캠프의 주먹들이 주먹들하고 저를 돕는 분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내가 약속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의 일을 노무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가 혼자 허삼수 후보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이 허삼수의 선거 사무실을 나왔을 때 후보님이요. 예.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혹시 두드릴 마사가 실내 나오실까봐 있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고.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오늘 스케줄은 대충 다 끝났고, 사모님이 지금 초량동에 와가 선거운동 중이십니다. 집사람이? 예. 아침에 나오실 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것을 원하기 싫어. 맞다. 지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기는 했는데.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랍니까? 예. 자, 타이소. 만슬 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이야, 원래 사모님께서 사람들 앞에서가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부끄러움이 많아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잘 못하는데. 기억해주이소. 기호 2번 통일민주당 노무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으면 사람을 부를 일이지. 차 안에 그래 숨어갖고 보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래 노래 잘하는지 몰랐네. 아우, 옛날에 저기 진영에서 뚝방길 걷고 있을 때 내가 노래 부르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아, 맞다. 아이, 근데 바로 집에 안 가고 참모들도 다 보내고 지금 저하고 어디 가자고 해? 조방 앞에 낙지 잘하는 집 있잖아. 예. 당신하고 내하고 가가지고 오랜만에 한잔 하자고.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 해놓고 겨우 낙지입니까? 여보, 권양숙 씨 고맙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기야지. 근데 절대 정치하는 거 반대한다 하더니 부채 나왔나?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긴 당신이 국회의원 한다고 나섰는데 외롭겠다. 그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습니까? 고맙소. 남편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내가 범일동 골짜기고 초량골목이고 이래 휘젓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심. 아이고 참. 아유, 남편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는갑습니다. 버스 오는지도 몰랐네. 고맙소. 꼭 당선돼가 당신 고생해준 거 다 갚을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의 이변과 충격을 연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전국 향방은 예측할 수 없는 파란을 예고하고 있고 국정 수행에도 상당한 곡절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고 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해 실질적인 4당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국회 운영체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역별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5개 지역구인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14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두었고 민정당이 1석을 확보했습니다. 부산 동구의 경우 부산 상고 출신의 변호사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민정당 허삼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23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측 협상팀에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을 구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한미 FTA 폐기를 거론하며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FTA 협정문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국회 비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FTA 협정문에 대한 일부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시민들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803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박빙의 결과입니다. 56% 과반의 시민들은 한미 FTA 재협상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기존 한미 FTA가 한국에게 불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한 표 던지셨을 것 같은데요. 자, 나머지 44%의 시민들은 재협상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소카915님,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말쟁이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솔렘팩트님, 잘못된 것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네, 그 보수와 이 보수의 한자어는 다르지만 아주 절묘한 운율이 있네요. 네,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